안녕하세요. 생애설계를 강의하는 전직지원 컨설턴트 최윤규입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입니다. 데일 카네기는 미국의 작가이자 강사로서 자기계발, 비즈니스, 대중연설, 인간관계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1936년 인간관계론을 발간하여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습니다. 인간관계론 외에도 링컨 이야기, 자기관리론, 성공대화론 등 다수의 베스트셀러를 저술하여 그의 저서는 전 세계적으로 1억 부 이상 판매되었습니다. 사실 저의 경우 자기계발서를 크게 선호하는 편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자기계발서의 경우 한때 반짝 붐을 일으키다가 사그라지곤 하는데 이 인간관계론은 발간된 지가 벌써 어언 90년이 다 되어가는 책이라 세상이 바뀌어도 몇 번은 바뀌었을 텐데 여전히 베스트셀러의 지위를 지키고 있는 필독서입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상상스퀘어, 현대지성, 중앙경제평론사 등 여러 출판사에서 꾸준히 인간관계론을 출판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자기계발서가 그러하듯이 인간관계론도 누구나 다 아는 얘기, 당연한 원칙들이고 특별히 새로운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단지 이 책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9가지 제안과 같이 읽은 내용을 효과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했다는 점이 좀 돋보입니다. 결국 우리가 책을 읽고 얼마나 원칙에 따라 행동하고 실천할 수 있느냐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인간관계론은 사람을 대하는 기본기술 3가지, 사람들에게 호감을 얻는 6가지 기술,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12가지 방법, 불쾌감이나 분노를 일으키지 않고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9가지 방법, 기적을 일으키는 편지들, 가정생활을 더 행복하게 만드는 7가지 원칙 등 총 6부 37개 원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은 영업이나 비즈니스맨들에게 유용한 원칙들이 많이 있지만 인간 본성은 어떠한 인간관계에도 적용되는 것이어서 부부관계, 친구관계에도 다 똑같이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5부를 제외한 1부에서 6부까지 총 37개의 세부 원칙들을 통합하여 인간관계 중 가장 중요한 가정에서의 인간관계, 그 중에서도 부부관계에 대한 내용으로 1편 강의를 구성하고 친구관계에서 적용할 만한 원칙들을 모아 2편 강의를, 마지막으로 비즈니스 관계 등을 포함한 일반적인 사회적 관계를 3편 강의로 해서 총 3편의 강의로 재구성해 봤습니다. 오늘은 인간관계론 제6부 가정생활을 행복하게 만드는 7가지 원칙에 나오는 내용을 중심으로 부부관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데일 카네기는 제6부에서 가정생활을 더 행복하게 만드는 7가지 원칙으로 가정생활에 적용되는 인간관계 원칙들을 별도로 구성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첫 번째, 절대로 잔소리하지 마라. 배우자를 바꾸려 하지 마라. 비난하지 마라. 진심으로 고마움을 전하라. 작은 관심을 기울여라. 예의를 갖춰라. 결혼의 성적인 측면에 관한 좋은 책을 읽어라. 이렇게 7가지 원칙에다 1부에서 4부까지 각 원칙들 중 부부관계와 관련된 내용을 한데 묶어 말씀드리겠습니다. 7가지 원칙 모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만 실천이 안 돼서 그런 거죠. 가정생활을 행복하게 만드는 7가지 원칙 중 첫 번째 원칙, 절대로 잔소리하지 마라와 3번째 원칙, 비난하지 마라, 그리고 책 3부의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12가지 방법 중 첫 번째 원칙인 논쟁에서 최선의 결과를 얻는 유일한 방법은 논쟁을 피하는 것뿐이다 와 3번째 원칙인 잘못이 있다면 빠르게 그리고 단호하게 인정하라 를 부부싸움이라는 카테고리로 같이 묶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에서는 아내의 잔소리로 인해 결혼생활이 파국을 맞는 저명인사 3명의 예시를 듭니다.
첫 번째로 나폴레옹 3세. 우리가 잘 아는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의 조카로서 1848년 2월 혁명으로 프랑스 제2공화정 대통령이 되었다가 공화정을 파기하고 스스로 제2제정의 황제로 즉위했던 인물입니다. 두 번째 사례로는 러시아의 세계적인 대문호 레오 톨스토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인 에이브라함 링컨, 이렇게 세 명의 가정사를 사례로 들었습니다. 세 명의 결혼 생활의 공통점은 결혼 당시에는 서로 열렬히 사랑해서 세상의 부러움과 축복 속에 결혼했지만 아내의 잔소리나 히스테리로 사이가 멀어지고 결국에는 파국으로 치달았다는 점입니다. 첫 번째 사례로서 나폴레옹 3세는 주위 참모들의 반대가 있었지만 내가 사랑하고 존중하는 여인을 선택하겠노라 라고 선언하고 외제니와 결혼했습니다. 그녀의 우아함, 젊음, 매력, 아름다움은 나폴레옹 3세를 환희로 가득 차게 했습니다. 그러나 외제니는 질투가 심하고 의심이 많아 황제의 공무를 무시하고 황제의 사생활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황제가 국사를 보고 있는 집무실에 문을 벌컥 열고 들어오는가 하면 대단히 중요한 회의를 방해하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황제가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울까봐 항상 두려워하며 잠시도 그를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툭하면 언니에게 달려가 남편의 험담을 늘어놓았으며 남편의 서재에 쳐들어가 고함을 지르고 욕을 퍼붓기도 했습니다. 나폴레옹 3세는 호화로운 궁전이 여럿 있었지만 마음 편히 쉴 작은 공간조차 찾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나폴레옹 3세의 마음은 외제니로부터 멀어져 갔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사례입니다. 톨스토이 부부도 명성, 부, 사회적 지위, 거기다가 많은 자녀까지 있었을 정도로 이보다 더 축복받은 결혼 생활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톨스토이가 변하면서 이들의 결혼 생활은 비극으로 치닫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사치를 좋아했지만 남편은 사치를 경멸했습니다. 아내는 사회적 명성과 찬사를 갈망했지만 이런 것들이 남편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아내는 돈과 재물을 간절히 바랐지만 남편은 부와 사유재산이 죄악이라고 믿었습니다. 소피아 톨스타야는 수년 동안 잔소리를 하고 욕을 퍼붓고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톨스토이가 인쇄도 받지 않고 자신이 쓴 책들의 판권을 무료로 나눠주겠다고 고집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책들이 벌어다주는 돈이 필요했습니다. 남편이 말을 듣지 않자 그녀는 아편을 먹고 죽겠다며 바닥에 뒹굴거나 우물에 투신하겠다고 위협하는 등 심한 히스테리를 부렸습니다. 근데 82세가 되던 해 톨스토이는 비극적인 가정의 불행을 견디지 못하고 1910년 10월에 눈 내리는 어느 날 밤 아내를 피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채 추위와 어둠 속으로 도망쳤습니다. 11일 이후 톨스토이는 어느 기차역에서 폐렴으로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가 죽기 직전 남긴 유언은 아내가 자기 곁에 오지 못하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소피아 톨스타야가 남편에게 잔소리하고 불평하고 히스테리를 부린 대가였습니다. 결국 소피아 톨스타야는 자기 딸들에게 자신의 행동에 대해 후회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죠. 세 번째 사례는 미국의 16대 대통령 에이브라함 링컨의 사례입니다. 에이브라함 링컨에게 일어난 가장 큰 비극 역시 결혼이었습니다. 암살이 아니라 결혼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링컨이 암살로 죽었다는 것은 우리가 모두가 알고 있죠. 그런데 가장 큰 비극이 암살이 아니라 결혼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는 겁니다. 링컨에 관한 최고 권위자인 알버트 베버리지 상원 의원은 링컨 여사의 날카로운 목소리는 길 건너편까지 들릴 정도였고 이웃집 사람이라면 누구나 끊임없이 폭발하는 그녀의 분노를 들을 수 있었다
그녀의 분노는 종종 말이 아닌 다른 수단으로 표출되었으며 그녀의 폭력성에 관한 기록은 무수히 많아 반박의 여지가 없을 정도이다 라고 말합니다. 링컨 부부는 결혼하고 얼마간 스프링필드에 있는 제이컵 얼리 부인의 집에서 하숙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링컨 부부가 아침 식사를 하고 있을 때 남편의 어떤 행동으로 아내의 불같은 성미가 폭발했습니다. 이유는 모르지만 아내는 화가 나서 잔에 담긴 뜨거운 커피를 남편의 얼굴에 확 끼얹었습니다. 그것도 다른 하숙생들이 보는 앞에서. 링컨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굴욕감과 침묵 속에 앉아 있었고 얼리 부인이 수건을 가져와 그의 얼굴과 옷을 닦아주었습니다. 링컨은 메리 토드 링컨 부인에게서 멀어져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메리 토드 링컨, 외제니 황후, 소피아 톨스타야가 잔소리로 얻은 결과입니다. 바가지라고도 우리 흔히들 이야기를 하죠. 어쨌든 그들의 삶에 비극만을 가져왔고 그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파괴하고 말았습니다. 가정생활을 행복하게 만드는 7가지 원칙 중 첫 번째 원칙, 잔소리하지 마라에 대한 사례였습니다. 세 번째 원칙은 비난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 리노로 가는 시간표를 찾게 될 것이다 입니다. 여기서 리노는 미국 네바다주에 있는 도시를 얘기합니다. 1930년대에 네바다주에서는 6주 이상 거주한 사람이 6주 이상 별거 상태이면 배우자의 동의 없이 이혼이 성립된다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네바다주에서 가장 크고 주 법원이 있는 리노로 이혼을 원하는 사람들이 몰려들어 도시가 크게 발전했고 리노는 이혼의 도시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논쟁에서 최선의 결과를 얻는 유일한 방법은 논쟁을 피하는 것뿐이다. 결국은 논쟁을 피하라는 얘기인데 부부 중 일방에서 논쟁을 피하고 싶어도 상대 측이 너무 적극적으로 달려들어 논쟁을 피할 수 없는 경우도 있죠. 마지막으로, 잘못이 있다면 빠르게 그리고 단호하게 인정하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부싸움 중에는 너무 빠르게 인정을 해도 뭐를 잘못했느냐, 또 뭐가 미안하냐, 또는 영혼이 없는 사과다 같이 사과나 잘못 인정이 상대편으로부터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가정생활을 더 행복하게 만드는 7가지 원칙 중 제2원칙은 배우자를 바꾸려 하지 마라입니다. 여기서 배우자를 바꾼다는 얘기는 다른 사람으로 교체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변화시킨다는 의미입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책 3부의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12가지 방법 중 2번째 원칙, 상대의 의견을 존중하라. 절대 상대가 틀렸다고 말하지 마라와 8번째 원칙, 상대의 관점에서 사물을 보려고 진심으로 노력하라. 그리고 9번째 원칙, 상대의 생각과 욕구에 공감하라를 같은 맥락으로 묶어보았습니다. 결국 배우자를 바꾸려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사랑하라는 내용입니다. 책에서는 영국 빅토리아 여왕 시절 보수당 소속으로 수상까지 지냈던 디즈레일리가 15살이나 많은 부유한 미망인 메리 앤과 결혼하여 서로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존중했던 이들 부부를 결혼의 역사에서 가장 빛나는 성공 사례로 꼽고 있습니다. 책 3부의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12가지 방법 중 2번째 원칙인 상대의 의견을 존중하라. 절대 상대가 틀렸다고 말하지 말아도 상대를 바꾸려 하지 마라와 같은 맥락으로 부부관계에 있어서 꼭 필요한 행동 준칙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12가지 방법 중 8번째 원칙인 상대의 관점에서 사물을 보려고 진심으로 노력하라. 또 상대를 바꾸려 하지 마라와 같은 맥락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12가지 방법 중 9번째 원칙인 상대의 생각과 욕구에 공감하라. 역시 상대를 바꾸려 하지 말고 내가 상대의 생각과 욕구에 공감하려고 노력하라는 의미로
같이 분류해 보았습니다. 가정생활을 더 행복하게 만드는 7가지 원칙 중 4번째 원칙인 진심으로 고마움을 전하라입니다. 이는 모두가 행복해지는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합니다. 제정 러시아 시대 귀족들은 근사한 만찬을 즐기고 나면 요리사를 불러내 칭찬하는 것이 관습이었다. 왜 배우자를 위하여는 이런 배려를 하지 않는가? 아내의 요리가 맛있었으면 맛있었다고, 늘 감사하고 있다고 전해주어라. 배우자에게 큰 박수를 보내고 배우자가 당신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알려주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저자는 말합니다. 헐리우드는 런던의 로이즈 보험사도 보장하지 못할 정도로 결혼생활이 위태위태한 곳입니다. 헐리우드는 요즘도 마찬가지지만 헐리우드의 유명 연예인들의 결혼생활이라는 것이 거의 다 그렇죠. 그런 곳에서 눈에 띄게 행복한 결혼생활을 누렸던 몇 안 되는 커플 중 하나가 백스터 부부입니다. 백스터 부인이 된 위니프리드 브라이스는 결혼과 함께 화려한 배우 생활을 접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희생이 두 사람의 행복을 방해하는 일 따윈 없었습니다. 워너 백스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는 무대에서 받는 박수갈채를 그리워했지만 제가 대신 박수갈채를 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아내가 알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결혼한 여성이 남편에게서 행복을 찾고자 한다면 남편의 감사와 헌신에서 찾아야 합니다. 그 감사와 헌신이 진짜라면 남편이 찾는 행복도 거기에 있습니다. 가정생활을 더 행복하게 만드는 7가지 원칙 중 5번째 원칙은 작은 관심을 기울여라입니다. 특히 여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에 대하여 그리하라는 겁니다. 한편 책 2부 사람들에게 호감을 얻는 6가지 방법 중 첫 번째 원칙인 상대에게 진심으로 관심을 가져라 와 5번째 원칙인 상대방의 관심사에 대해 이야기하라를 같이 분류해 보았습니다. 먼 옛날부터 꽃은 사랑의 언어로 여겨졌습니다. 특히 제철꽃은 크게 비싸지 않고 길거리에서도 쉽게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의 남편들이 꽃 한 다발을 사들고 집에 가는 모습을 보기는 좀처럼 쉽지 않습니다. 왜 아내가 병원에 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꽃 몇 송이를 선물하는가? 바로 내일 밤 장미 몇 송이를 선물해 보는 것은 어떤가? 시도해보라.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살펴보라고 데일 카네기는 말합니다. 저는 결혼하고 신혼생활을 수도권의 자그마한 아파트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날도 회식으로 늦은 시간까지 술을 마시고 사당역에서 내려 버스를 타려고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당시 밤 늦은 시간에는 사당역 주변에서 안 팔린 꽃들을 떨이로 싸게 팔곤 했습니다. 꽃을 보니 문득 아내에게 꽃을 선물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 큰 맘 먹고 장미꽃 한 다발을 샀습니다. 차에서 내려 아내가 좋아할 모습을 상상하며 비닐 포장지로 싼 꽃다발을 거꾸로 들고 터덜터덜 취한 걸음으로 집까지 겨우 도착했습니다. 아내가 문을 열어주는 순간 서프라이즈로 짜잔 하면서 꽃다발을 내밀었습니다. 근데 아내가 이게 뭐야? 정신을 차리고 제 손을 본 순간 아뿔싸 제 손에는 꽃을 쌌던 비닐 포장지만 들려 있었습니다. 거꾸로 들고 터덜터덜 걸어오는 동안 한 송이씩 빠져나간 것이죠. 바로 오던 길로 되돌아가 장미꽃 몇 송이를 주워다가 다시 포장해서 아내에게 주었습니다. 술 취한 와중에 허둥대는 제 행동이 어설퍼 보이기는 했겠지만 그래도 싫지는 않은 눈치였습니다. 아직까지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 다음으로 사람들에게 호감을 얻는 6가지 방법 중 첫 번째 원칙인 상대방에게 진심으로 관심을 가져라와 5번째 원칙인 상대방의 관심사에 대해 이야기하라도 배우자에게 관심을 기울여라와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가 배우자에게 진심으로 관심을 가지면 관심을 표현하게 되고
배우자의 관심사에 대해 이야기하게 됩니다. 가정생활을 더 행복하게 만드는 7가지 원칙 중 6번째 원칙은 예의를 갖춰라입니다. 많은 남자가 고객이나 동료에게 큰 소리 내는 것은 꿈도 꾸지 못하면서 아내에게는 아무렇지도 않게 소리를 질러댑니다. 그들의 개인적인 행복을 위해서는 일보다 훨씬 중요하고 절실한 것이 바로 결혼 생활입니다. 아내를 만족시키고 가정의 평화와 행복을 이루는 것은 100만 달러를 버는 것보다 남자에게 더 큰 의미가 있지만 성공적인 결혼 생활을 위해 진지하게 고민하거나 노력하는 남자는 100명 중 1명도 찾아보기 힘듭니다. 아내가 작년에 산 드레스를 입었을 때 얼마나 아름답고 사랑스러워 보이는지 말하면 파리에서 최신 유행하는 수입품과도 바꾸지 않으리라는 것을 남편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못합니다.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아내와 싸우고 나서 맛없는 밥을 먹거나 새 드레스와 가방, 진주를 사주느라 돈을 낭비하고 말지. 저는 한국 남자분들만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미국이나 서구의 남자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네요. 어쨌든 가정생활을 행복하게 유지하고 싶다면 상대방에게 예의를 갖춰라 라고 데일 카네기는 말합니다. 가정생활을 더 행복하게 만드는 7가지 원칙 중 마지막 7번째 원칙은 결혼의 성적인 측면에 관한 좋은 책을 읽어라입니다. 결혼 문맹이 되지 말라라고 제목은 붙였습니다.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이 출간된 지 벌써 90년이 다 되어 갑니다. 지금과 비교해서 훨씬 보수적인 시대라는 것을 감안하면 완곡하게 표현한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버전으로 좀 더 직설적으로 표현한다면 부부 상호간의 성적 만족을 위해 함께 노력하라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어찌 보면 부부간의 성적 만족은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어 서로 부끄러움이나 자존심 같은 것은 버려야 합니다. 솔직하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부부가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부부관계에 대한 내용을 인간관계론 제6부 가정생활을 더 행복하게 만드는 7가지 원칙을 중심으로 관련된 여타 원칙을 한데 묶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인간관계에서 2번째로 중요한 친구관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